네, 안녕하세요. 터치 디자이너 네 번째 강의 인스텐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전부 다 드래그해서 지워줄게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삭제해 주고요. 자, 저는 인스텐싱을 이렇게 정의해요. 자, 뉴비 분색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터치 디자인에서 예쁜 프로젝트는 인스텐싱을 안 쓴 게 없어요. 근데 어떻죠? 인스텐싱 혼자서 공부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은 약간의 어떤 수학적이지도 않아요. 약간의 어떤 기본 배경의 지식 혹은 가이드해 줄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이 인스텐싱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혼자서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수업 꼭 잘 들으시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터치 디자이너 더 공부할 때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인스텐싱이란 무엇이냐? 인풋의 SOP, 그러니까 인풋을 어디에 얼만큼 복제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인풋은 무엇이냐? 바로 SOP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SOP 배웠었죠. 탭을 누르고 SOP 들어가요. 여기서 스피어 만들겠습니다. 스피어 만들고 아웃풋 잡고 선 만든 다음에 꼭 컴프 들어가서 지오메트리 만들어 주세요. 우리 인스텐싱은 인풋을 어디에 얼만큼 복제할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인풋이 무엇이냐? 바로 이 지오메트리 들어간 스피어예요. 그것이 인스텐싱에서 말하는 인풋입니다. 그럼 인스텐싱 어떻게 하냐? 우리 지오메트리 클릭하고 인스텐스 들어가 볼게요. 우리 여기서 인스텐스 들어가서 인스텐싱 ON을 한다. 이제 우리 인스텐싱을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스텐싱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 찹 버전이 있고 탑 버전이 있어요. 찹 버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탑 버전을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탭을 눌러볼게요. 우리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찹 버전 한다고 했었죠. 찹 버전 찹 들어간 다음에 우리 콘스탄트 먼저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콘스탄트 만들어서 여기 지오메트리 아래에다 한번 둡시다. 우리 콘스탄트에서 여기서 1을 넣어볼게요. 아니다, 2를 넣을게요. 그냥 2를 넣고 지오메트리 클릭해 보겠습니다. Translate OP에 콘스탄트를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Translate X에다가 들어서 넣었죠? 뷰액티브하고 넣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넣으셔야 돼요. 넣고 Translate X 있죠? 오른쪽 삼각형 클릭하세요. 여기서 10,1을 눌러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됐죠? 트랜슬레이트 위치 이동 X에 이만큼 움직였어요. 그쵸? 이만큼 움직였어요. 자, 이거를 지우고 Y에 넣는다. 어떻게 되죠? Y로 이만큼 움직였어요. X랑 Y 둘 다 넣는다. 어떻게 되죠? X, Y 둘 다 이만큼 움직였어요. 제가 어디에 얼만큼이라고 했죠? 자, 어디에 뭘로 충족됐죠? 바로 이 2라는 값으로 됐어요. 그럼 얼만큼은 어디서 충족이 될까요? 이거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하나. 얼만큼? 딱 하나. 어디서 충족이 될까요? 바로 프레임의 개수입니다. 제가 우리 첫 시간에 기본 단위 얘기했었죠? 인스텐싱에서부터 그 기본 단위를 본격적으로 쓰게 됩니다. 우리 얘의 프레임 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얘의 프레임 하나예요. 얘는 프레임이 하나고 값이 2입니다. 좋아요. 이게 우리가 프레임이 하나짜리예요. 제가 프레임 2개짜리 만들어 볼게요. 콘스탄트 만들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숫자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거 프레임 몇 개짜리일까요? 놀랍게도 프레임 둘 다 하나입니다. 채널이 2개 각각 프레임 하나씩이에요. 자, 그럼 제가 프레임 3개짜리를 진짜 만들어 볼게요. 3개짜리 어떻게 만드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보시면 돼요.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지금 프레임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여기 아래 적혀 있죠. 하나, 둘, 셋. 그쵸? 우리 이거 첫 시간 보고 오면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의 개수 2개, 3개예요. 터치 디자이너에서는 2개 이상의 숫자를 표현할 때 숫자를 이렇게 막 적지 않아요.
터치 디자이너에서는 내가 만약에 1, 3, 5라는 숫자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1, 3, 5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1, 2, 3 숫자 3개죠. 옆에다 value를 쓰는 거예요. 1, 2, 3, 4, 5. 그 다음에 점을 찍어요. 1, 3, 5.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버립니다. 요건 아니 왜 이래? 요건 아니고요. 자, 요거는 맞습니다. 터치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프레임을 만들어요. 프레임 여러 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프레임이 2개 이상이다 그럼 무조건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자, 이거 지금 그래프인가? 아니죠. 이건 그래프 아니죠. 자, 그러면은 얘는 뭘까요? 자, 얘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는 뭐죠? 채널 2개에 각각 프레임 3개씩. 다시 한번 볼게요. 프레임 하나, 채널 2개에 각각 프레임 하나씩, 채널 하나에 프레임 3개, 채널 2개에 각각 프레임 3개씩.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우리 요 채널 그 프레임 3개짜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 친구는 내가 지우겠습니다. 자, 프레임 3개짜리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뭘 만들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우리 먼저 요거 만들어 볼게요. 우리 원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마이너스 1, 0, 1. 영은 안 적었습니다. 자, 우리 요거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있죠? 값이 마이너스 1, 0, 1이 있으면 되죠. x축으로.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요걸 일단 다 지워주고요. 지오메트리를 클릭하고 싹 다 지워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복붙해서 3개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1, 0, 1이었죠. 그쵸? 자, 우리 아까 프레임 몇 개였죠? 3개였죠. 프레임 3개짜리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멀지라는 친구를 만들어 볼게요. 멀지. 그래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프레임 3개짜리 맞나요? 자, 3개짜리 했다면은 자,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채널이 3개이고 각각 프레임이 하나씩이에요.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바로 셔플이란 걸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셔플이란 거 만들고 연결해 볼게요. 그런 다음 메소드에서 우리 시퀀스 채널 바이 네임을 할 거예요. 자, 이거 왜 하냐? 다 이름이 셋다 첸이죠. 그러니까 첸이란 이름끼리 합쳐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 채널 몇 개죠? 하나죠. 프레임 몇 개죠? 3개죠. 마이너스 1, 0, 1. 완벽합니다. 일단 넣기 전에 체크 한번 해야 돼요. 넣어주고요. 첸 넣겠습니다. 자, 뚱뚱하다 원이 너무 그쵸? 레디우스 줄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요것이 이제 우리 아까 우리 생각했던 거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만들 거는 어떤 거냐? 요거 만들 거예요. 자, 이거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1. 여기 1이죠. 자, 우리 제가 항상 수업할 때 이거 꼭 하고 가거든요. 바로 넣기 전에 항상 체크를 하는 걸 하고 가요. 항상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거 일단 프레임 몇 개죠? 자, 프레임 3개죠. 자, 왜 3개죠? 자, 9가 3개잖아요. 채널 몇 개죠? 채널 2개 필요합니다. 왜 2개 필요해요? X랑 Y 들어가야죠. 채널 2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지오메트리에 들어갈 인스텐싱 될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데이터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항상 넣기 전에 내가 상상해 봐야 돼요. 그냥 일단 만들고 보면은 관성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요 오퍼레이터가 네모나니까 이 네모난 거 안에 어떻게 생겼겠죠?
즉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인스텐싱에서 들어갈 그 오퍼레이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생겼겠구나를 먼저 넣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요거 XY 좌표를 하나씩 해볼게요. 요거 먼저 할게요. 마이너스 1,1 두 번째 몇이죠? 0,0 세 번째는 1,1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게 X 요게 Y죠? 그래서 일단 우리 채널 두 개잖아요. 그러면 일단 반으로 싹 잘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첫 번째가 마이너스 1, 0,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에 대충 여기 0에 여기 1에 여기. 자, y 몇이죠? 1, 0, 1이죠. 1에 여기 0에 여기 1에 여기. 대충 이 정도 그래프가 나올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 내가 관성대로 행동하지 않게 되고 내가 정말 생각해서 내가 어떤 설계를 해서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조금 더 오래 걸릴지 몰라도 이게 제일 빠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안 하면은 무조건 헷갈려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걸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 요거를 만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요 친구는 이렇게 하고 자 이 친구 옆에다가 이거 깔끔하게 지웠어요. 요거 이렇게 해서 옆에다 싹 놓겠습니다. 다시 만들어 볼게요. 우리 처음에 x가 어떻게 했었죠? 마이너스 1, 0, 1이었죠?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콘스탄트 3개 해볼게요.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멀지 해줄게요. 탭 누르고 멀지 해주겠습니다. 셋 다 연결해 주고요. 우리 요거 아니죠? 우리 여기서 셔플까지 해줘야 됩니다. 셔플에서 메소드 오프를 시퀀스 채널 바이 네임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렇게 x 만들었죠? 우리 그 다음 y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콘스탄트 만들고요. 이거 복붙으로 3개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 요거를 1, 0, 1 이었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합쳐 보겠습니다. 똑같이 멀지를 해주고요. 자, 고급 스킬 들어갑니다. 이렇게 쓱 드래그하고 한 번에 하면 한 번에 연결돼요.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멀지 만든 다음에 셔플 있습니다. 셔플 만들어서 메소드 오프를 시퀀스 채널 바이 네임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줬죠? 그럼 여기 사이좋게 하나씩 넣으면 되잖아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셔플 드래그해서 넣었어요. 10x 해서 잘 넣었습니다. 이제 y만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y를 넣을게요. 근데 어떻게 되죠? y가 안 들어가요. 정확히 말하면 y만 들어갔어요. x는 빠졌어요. 왜? translate op에는 단 하나의 오퍼레이터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오퍼레이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멀지를 해서 연결해 줘야 돼요. 전체 드래그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멀지에서 만들었죠. 우리 이거 우리가 원하던 오퍼레이터 맞나요? 완벽하게 동일하죠. 내가 넣어보기 전에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예상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내가 원하는 거 맞아 라고 그때 확신이 든다면 그때 넣어주는 겁니다. 넣고 첸 1 어떻게 되죠?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찹 버전이고요. 우리 탑 버전 한번 해볼게요. 요거 복붙 한번 할게요. 복붙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요거 다 지워줄게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탑 버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탑 버전은 사실 훨씬 더 간단하고 사실 탑 버전을 훨씬 많이 씁니다. 탭을 눌러볼게요. 우리 탑에서 우리 먼저 콘스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콘스탄트 만들었죠? 우리 아까 탑에서 했던 거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했었죠? 자, 프레임의 개수는 포인트의 개수였죠? 프레임 3개니까 포인트 몇 개였어요? 포인트란 건 인풋인 거예요. 인풋 몇 개였어요? 3개였죠. 근데 이 프레임의 값은 뭐였죠? 포인트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프레임의 개수는 포인트의 개수이고 프레임의 값은 포인트의 위치이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탑 버전에선 뭐라고 할까요? 탑 버전에서는 픽셀의 개수는 포인트 개수고 픽셀의 RGB 값은 포인트의 위치이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친구의 픽셀 몇 개일까요? 자, 순진하게 생겼다고 해서 하나가 아닙니다. I를 눌러봐야죠. 65,536개의 픽셀이 있었어요. 그쵸? 좋아요. 우리 일단 포인트 하나짜리 만들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픽셀을 하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커먼에 들어가서 레졸루션을 1 곱하기 1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콘스탄트를 이렇게 잘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나서 지오메트리 안에다가 드래그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트랜슬레이트 X에서 오른쪽 삼각형을 눌러 볼게요. 여기서 R, Y에서 G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됐냐? 레드랑 그린 값이 11이잖아요. 0점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Y가 0점으로 떨어지겠죠. 그쵸? 우리 요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슬픈 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1 이상으로는 안 올라가요. 그쵸? 1 이상으로 안 올라가요. 이상하다? 0 아래로 안 내려가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이거는 첫 시간에 했던 것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 흰색은 1이고 검은색은 0이었죠. 그럼 우리 100은 무슨 색깔일까요? 100도 마찬가지로 흰색입니다. 0이 검은색이죠? 그럼 마이너스 5는 무슨 색일 것 같아요? 검은색이죠. 흰색보다 밝은 색은 없고 검은색보다 어두운 색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옛날 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 컴퓨터는 이거 검은색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요 숫자를 볼 뿐이에요. 숫자를. 그래서 사실 컴퓨터는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냐? 왜 그러냐? 우리 이거는 이미지의 비트레이트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옛날에 8비트 컴퓨터짜리 썼죠. 우리 8비트 하면 어떻게 되죠? 레트로한 느낌이 나잖아요. 막 마리오 카트, 마리오, 슈퍼 마리오 있을 것 같고, 을지로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 왜 레트로한 느낌이 날까요? 그때 우리 8비트일 때는 256개의 데이터밖에 쓰지 못했어요. 이미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RGB 있죠? 하나당 레드 값을 256개, 그린 값을 256개, 블루 값을 256개밖에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은 그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검은색 아래의 색깔, 흰색 위의 색깔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것 따위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지금 여러분 컴퓨터 뭐 쓰시죠? 자, 맥 쓰시는 분들 아니라면 자기 컴퓨터 몇 비트신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64비트 컴퓨터를 쓰실 겁니다. 야, 64비트? 몇백억이 넘어요. 진짜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나 우리 빨간색, 검은색, 초록색, 파란색, 핑크색 이런 색깔에 몇백억 개의 색깔을 쓸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래서 16비트부터는 1 이상의 숫자, 1 이상의 색상, 0 아래의 색상까지 구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지의 비트레이트를 바꿔줄 거예요. 얘가 지금 안 움직이잖아요. 0 아래로.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8비트. 이미지 비트레이트가 8비트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녀석을 32비트로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있어요. 픽셀 포맷 32비트. 여기서 위치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0 아래 1 이상도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검은 색깔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우리 이거는 그냥 데이터로 써주는 거잖아요. 데이터로 써줄 경우에는 그냥 32비트로 바꾸고 시작하세요. 인스텐싱에 넣어줄 거다. 그러면 32비트로 바꾸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우리 컬러를 000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우리 요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 요 친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친구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여기서 자, 마이너스 1, 0, 1 1이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픽셀이 몇 개인지 볼게요. 9 몇 개죠? 3개죠.
픽셀 3개. P3 죄송해요. 채널 몇 개죠? 채널 2개예요. XY니까 R G죠. 왜 RG냐? 픽셀의 개수는 포인트 개수. 픽셀의 RGB 값은 포인트의 XYZ이기 때문에 그래요. XYZ가 위치인 거죠. 그래서 우리 포인트는 그렇게 RG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까지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거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어쨌든 제가 항상 말한 게 있죠. 여기 안에서 들어갈 우리 이 오퍼레이터의 생김새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픽셀 3개일 때 어떻게 할까요? 요렇게. 그럼 한 픽셀당 RG 값을 적어볼게요. 첫 번째 픽셀 RG 몇이에요? 레드 값 -1, 그린 값 1. 두 번째 RG 어떻게 돼요? 0. 세 번째 RG 어떻게 돼요? 1. 우리 요렇게 생긴 걸 만들어 줄 거예요.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트를 3개를 만들어 줄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 요거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1,1 0,0 1,1 잘못 만들었습니다. 네, 1,1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우리 그런 다음에 우리 얘네를 하나로 합쳐줘야 되죠. 우리 좋게도 멀즈가 있으면 좋겠지만 멀즈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레이아웃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우리 이렇게 콘스탄트 연결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만들었죠, 우리. 근데 우리 이거 원하는 거 맞나요? 이거 픽셀 3개처럼 보이나요? 전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얘는 지금 픽셀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픽셀을 3개로 늘리면 되겠죠. 커먼에 들어가서 누른 다음에 커스텀 레졸루션, 요거를 3 곱하기 1로 바꿔주세요. 그럼 우리 이제 32비트로 바꿔야 되나요? 아니죠. I를 눌러볼까요? 이미 32비트로 바꿔 있어요. 왜? 픽셀 포맷을 use input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레이아웃을 넣어볼까요? 어떻게 해서 RG가 바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우리 이렇게 나오죠? 우리 이게 탑을 이용한 인스텐싱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저희가 아까 아래 내리고 탑에서 노이즈 하나 만들어 볼게요. 노이즈에서 모노크롬 빼보겠습니다. 우리 요 친구 뺐죠? 우리 이거 커먼에서 레졸루션 한 뭐 100 곱하기 100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그쵸, 100 곱하기 100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스피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디우스 0.5 0.5죠? 우리 이거 0.01 0.01로 바꿔볼게요. 우리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리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이 노이즈 한번 트랜슬레이트 OP에 넣어볼게요.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뷰액티브하고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되죠? 자, 평평하게 됐죠. 자, 우리 이번에는 블루까지 넣어줍시다. 요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만약에 내가 이거 100 곱하기 100이니까 픽셀 10,000개잖아요. 그쵸? 픽셀의 개수는 포인트 개수죠. 제가 이거 150 곱하기 150 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지죠. 왜냐? 픽셀의 개수가 많아졌잖아요. 그럼 포인트의 개수 또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렇게 많아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눈물 나는 점 무엇이죠? 일단 이거 300 곱하기 3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컴퓨터 좀 느려집니다. 이때부턴.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OBS 녹화해서 그래요, 사실. 자,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벽에 막혔어요. 자, 왜 그러냐? 요 친구 이미지가 8비트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픽셀 포맷 32비트로 바꿔준 순간 붐! 퍼져 나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스피어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다 튕길 수도 있어요. 내 컴퓨터 성능 봐가면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 다시 100 곱하기 100으로 낮출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픽셀의 개수는 포인트의 개수였고, 즉 노이즈도 마찬가지로 픽셀이 있잖아요. 픽셀이 있는 그 무엇이든 전부 다 넣어서 인스텐싱을 할 수 있어요. 숫자가 있는 건 무엇이든 넣어서 인스텐싱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찹과 탑으로 하는 걸 끝냈습니다. SOP로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잘 안 써가지고 그냥 찹과 탑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